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한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 오늘은 이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힘 기자입니다. 네, 코너 이름이 이힘 기자의 문화 확대경입니다. 기획 의도가 궁금해요. 예, 문화 확대경은 문화를 조금 더 크게 자세히 살펴보자는 의미로 지어봤습니다. 네. 문화 현미경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생물 시간 확대경이라고. 같아요. 네, 제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어...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주로 필름으로 사진 작업을 했는데 필름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이 잘 나왔나 이렇게 인화지에 뽑아보기 전에 뭐 확대를 해서 봅니다. 네. 그 확대경 이름이 이제 독일어로 루페라고 하는데 사진 기자재의 용어이기도 하죠. 예. 확대경은 이것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그렇군요. 문화 확대경은 주말과 주일에 문화의 향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그 예술인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일거양득 코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 확대해서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네, 주말에 전시회를 여는 가톨릭 신자 작가라든가 연주회를 앞둔 음악인, 새 음반을 낸 생활성가 가수, 공연을 앞두고 있는 연기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직장인은 야근과 노동으로 쉼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육아 때문에 정말 등골이 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화 안에서 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한국 화가 이소영 수산나 씨를 만났습니다. 예. 이소영 작가는 지금 꽃책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삼청동 세움 아트스페이스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꽃에게 길을 묻다. 주제가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도 궁금해서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꽃은 자연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길을 잃게 되잖아요.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 누구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신에게 묻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판소리에서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꽃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판소리로 넘어갔습니다. 사철가가 뭔지 궁금한데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사철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날 백발한시모나 내 청춘. 직접 들어보니까 판소리 속에서 한국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작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앞서 들으신 사철가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그 인생이 더덥고 무상하니까 현재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라고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통해서 꽃의 그 생명이 반복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기쁨, 슬픔, 시기, 분노, 좌절 이런 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런 감정들은 현대인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파랑새 증후군, 트라우마, 저장 강박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소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현대인의 내적 여정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자는 말이 라틴어로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명대사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지금 여기라는 구절이 있죠. 예, 이소영 작가의 전시회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은 전시회입니다. 아, 네. 그런 바람을 작품으로 표현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소영 작가는 심리적인 것에 그런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올해 경향 잡지의 정신과 의사인 박한선 씨의 글에 일러스트를 그린 것이 인연이 돼서
심리적인 주제를 작품에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미대 재학 시절부터 한국화인데도 주변에서 그림이 너무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작가는 이미 그때부터 종교적인 내용을 수묵화에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 20대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 작가가 동양화, 한국화를 접하게 된 게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작가 할아버님이 옛날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 음악의 하나인 향제 줄풍류 기능 보유자셨습니다. 인간 문화재 고 이보한 옹이시죠. 향제 줄풍류요? 네, 향제 줄풍류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장구나 단소, 거문고, 양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장단에 맞춰서 낮은 소리로 이렇게 시조를 읊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봤네요. 네. 이소영 작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서예로 아침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집에는 늘 지필묵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그림도 동양화, 한국화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소영 작가가 사회적인 활동도 한 적이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1년간 연 적이 있습니다. 아, 그 그림으로 그럼 유방암 환자들을 도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을 수묵화로 그린 겁니다. 오. 당시 치유 프로젝트가 열린 장소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인하대병원, 워커힐 호텔 등이었습니다. 순회 전시회였는데요. 예.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유방암을 앓던 한 환자가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해부학적인 자료뿐이어서 무섭다. 자신을 좀 수묵화로 표현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번 치유 프로젝트에는 가슴을 도려낸 15명의 환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모델이 돼주었습니다. 오. 전시회 호응도 그래서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전시회가 열린 장소가 주로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이 많이 보게 됐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일반 전시회와는 다른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의 말씀 들어보시죠. 전시장에 방명록을 놓으면 보통 이제 이름만 쓰고 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의 전시는 환우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이 글을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수술받으러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이 전시를 보니까 약간 위안이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모델이 되어지신 분 중에는 절제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건 치유를 하셔서 그때와 달라진 자기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 자체가 직접 모델이 되면서 아픈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당당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환우 가족분들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림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찡해 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소영 작가가 수묵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하다면서요. 이것도 처음 들어본 장르입니다. 네, 그 작가가 대학생 때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수묵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고서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한마디로 마음에 딱 꽂혔답니다. 네. 예, 그래서 2002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수묵 애니메이션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최근 작품으로는 국악, 무용, 미술사적 해석이 종합된 그 화통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이번 개인전에서도 한글 수묵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작가의 작품과 수묵 애니메이션이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세움 아트스페이스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영 작가가 서울 가톨릭 미술가의 회원이라서 성화 작업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가톨릭 미술가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가톨릭 미술가회 활동 덕분에 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덕분에 신앙심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네. 가톨릭 미술가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전을 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요. 주제가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주제는 성서적인 내용이라든가 삶과 죽음, 생명 같은 철학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물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마음도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개인전 열고 있는 한국화가 이소영 수산나 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